이번 사연은 남자분의 배신감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자의 재력만 보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 처가 식구들까지 다 사연자분의 돈으로 먹고 사려고 하다니. 바로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평소 여러 커뮤니티 보며 남들 얘기에 많은 공감도 하고 감정이입도 하며 살아가는 얘기 즐겨보던 33살 남자입니다. 저한테도 이런 그래서나 볼 법한 일들이 생길지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생기는군요. 일 열심히 하며 제 나름대로 연애도 하고 상처도 받고 힘들어하며 극복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30대 초반처럼 살아가는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고 조금은 철없어 보이고 사치가 있는 것 같았지만 외동딸이라 귀하게 커서 그런가 보다 싶었고 천진난만해 보이는 모습에 반하여 많이 사랑했습니다. 2년 연애 끝에 청혼했고 아내는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결혼할 때는 어머님 아버님이 집은 어떻게 해주신대? 뭐 해주신대? 등 저희 부모님이 뭔가를 해줄 거란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 부모님 직업이 큰아버지와 작은 공장을 운영한다 했었고 실제로 한번 인사드리러 공장에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꽤 규모가 크고 중소기업이지만 그 분야에선 입지가 단단한 터라 제가 엄청 금수저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냥 장난삼아 하는 말이라 생각했고 저한테 연애도 하기 전에 제 연봉을 구체적으로 물었던 아내였기에 원래 성격이 직설적이다 보니 그렇다고만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와는 관계없는 다른 공장에서 설비 설계하는 일을 맡아 하고 캐드를 좀 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월급이 엄청 많진 않았지만 제 나이에 비해 많은 보수라 생각하고 오랫동안 다닌 회사라 애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친은 왜 아버지 어머니 공장에서 일 안 하냐고 결혼하면 거기서 일하라며 지금 다니는 곳 월급 받아서 어떻게 힘든 세상 살아가냐면서 부모님한테 평생 용돈 받으면서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전 우스갯소리로 넘겼고요. 처가에 인사 드리러 갈 때였습니다. 원래 보통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밖에서 보시자 하시더군요. 별 생각 없이 알겠다 하고 식당 예약해서 기다렸습니다. 오시는데 장인은 어두운 밤인데 선글라스를, 어머니는 강남 사모님 같은 차림새를 하고 나오셨더군요. 보통이 아닌 것 같은 포스를 풍기며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치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식사를 가졌습니다. 결혼을 살 집과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셨고 저는 제 소신껏 답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싶진 않다. 저도 모은 돈 있으니 소박하게 시작해서 점차 불려나가고 싶다 하니 생각이 멋지다며 그렇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때 도움받으면 0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커 나가는 속도가 확연히 다를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저도 공감은 했지만 속사정이 그게 아니라 이제 노후 준비 시작하신 부모님께 짐을 지어드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워낙 사고를 치고 다니는 터라 부모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몇 년 전까지 빚상환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렸는지 잠잠하긴 하지만 때문에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못하시고 이제서야 돈을 좀 모으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굳이 동생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분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요. 결국 제가 모은 돈과 없는 돈 끌어모아 결혼자금 보태라고 3천 해주신 돈으로 결혼생활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모은 돈도 없었습니다. 500만 원 있다고 하더군요. 처가에서는 나중에 차 한 대 사줄게 하는 사탕발림만 하시고요. 그래도 사랑하니 그냥 결혼했습니다. 뭐 살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냥 경제적인 부분은 맡겼습니다. 그게 편했고 밖에서 일하면서 다 챙기기엔 저도 머리가 아팠고요. 신혼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한테도 가정이 생기고 이런 안정감이 찾아올 줄 몰랐던 저에게 하루하루가 기쁨이었습니다. 아내 또한 저희 부모님께 사근사근하게 정말 잘했습니다. 뭐 남들은 고부갈등이니 뭐니 해도 그런 거 없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지만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던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단 말을 들었고 얼마 뒤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뭐 다 좋으신 분들 같기에 부모님과 저도 승낙했고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라도 열심히 살아주는 모습이요. 대충 정리되고 가족회의를 가졌습니다. 모아둔 돈은 얼마 없었고 그냥 전세방 하나 얻어 산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도와줄 돈이 많지 않으셨기에 제가 그래도 형이니 2천만 원이라도 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얘기했습니다. 부모님한테 결혼할 때 도움받은 것도 있고 하니 그거 갚는 셈 치고 동생 2천만 원 해주자고요. 결혼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고 제가 달에 가져다 주는 돈이 500 정도 되었으니 달에 200만 원 저축한다고 예상했을 때 2천만 원 정도가 있을 것 같아서 제시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통장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왜 상관하냐며 돈 관리 맡겼으면 믿으라고 소리질러 댔습니다. 황당한 제가 아니 뭐하는데 달에 500을 갖다 줘도 한 푼을 못 모으냐 닥달하니 아버지 사업자금으로 드렸다 하더군요.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걸 상의도 없이 너 혼자 결정하냐고 언성을 높이니 어차피 다시 받을 돈이고 그냥 투자한 거라고 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뱉어놓은 말이 있는지라 다음날 절 오래 봐오신 회사 사장님께 사정 말씀드리고 퇴직금 일부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아닌 근속연수에 평균 월급 곱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시점에서 조금 정리를 한 것이죠. 훗날을 봤을 때는 큰 손해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성질이나 그래 그냥 안 준다 안 줘 소리쳤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가 빠져나가니까 방법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충 정리가 되고 아내가 얘기 좀 하자 하더군요. 근데 무슨 부모님이 공장 운영하시는데 알아서 도와주면 되지 왜 당신이 나서서 난리냐고요. 우리 결혼할 때도 얼마 안 주신 거 자기도 모은 돈 없고 나도 스스로 일어서는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공장 운영하시는 거 맞지만 큰아버지가 사장이고 돈 가져가시는 거지 부모님은 운영하면서 월급 받는다고요. 그랬더니 길길이 날뛰더군요. 같이 공장 운영하는 거 아니었냐면서요. 그래서 공장 같이 운영하는 거 맞잖아? 하니 그냥 바지 사장 같은 건데 어떻게 같이 운영하는 거냐고. 또 월급 받는 건 왜 말 안 했냐며. 그러기에 공장 운영하시는 건 맞고 월급을 받든 안 받으시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면 되는 건데 부모님 돈벌이가 왜 중요하냐고 받아쳤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랬더니 사기 결혼이네 뭐네 하더라고요. 다음날 장모 전화 와서는 왜 그런 거 숨기고 결혼하냐며 생각이 있냐고 나무라더군요. 아내한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찌 보면 그 공장 보고 저와 결혼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식더군요. 선물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그냥 서먹서먹하게 또 며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꺼냈죠. 이제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 통장하고 다 가져오라고요.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 제 이름이고 내가 다 정지시키고 바꿔버리면 그만이라 하고 집을 나왔죠. 그리고 회사에서 짬내서 카드 정지시키고 은행 가서 돈 다 옮기고 급여 통장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미쳤냐며 눈이 뒤집혀 있더라고요. 당장 다시 다 돌려놓으라고요. 그래서 싫다 했더니 울면서 얘기하더군요. 2천만 원뿐만 아니라 은행 빚에 친구 돈에 사채까지 거금을 집에 갖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냥 저를 돈 나오는 기계증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재력 있겠다, 괜찮다 싶었겠죠. 생각해보니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 같이 살 건데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던 모습까지 결국 공동 명의로 했지만요.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어서 빠져나와야겠다고요. 이혼하자 했어요. 못하겠다 버티길래 소송한다 하고 변호사 알아봤습니다. 뭐 알고 보니 아파트 담보대출도 공동 명의자 동의 없이는 안 돼서 무설정으로 이 금융권대에서 받은 것들이더군요.
혼인 귀책 사유가 배우자한테 있어도 얼마간의 재산 분할이 있어야 한다기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뭐 얼마의 돈은 가져갔지만 빚만 남은 채로 저와 이별했습니다. 장인 장모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화 풀라고 회유했다가 사기 결혼이라고 협박했다가 뭐 그래도 속은 후련합니다. 허풍만 가득한 장인, 맨날 사업한답시고 좋은 차에 골프에, 장모는 강남 사모님 코스프레까지. 결국 그냥 딸 팔아 장사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내도 불쌍하지만 목적 자체는 아내도 비슷했었으니까요. 나중에 들으니 그나마 살고 있던 전셋집마저 빼서 돈 좀 갚고 지금은 상가 건물 월세 산다더군요. 요즘도 하루에 한 톡씩 문자 옵니다. 그래도 정말 사랑했다니 뭐니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아내의 말. 술 먹고 한 번씩 마음이 약해지긴 하지만 돌아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 처갓집이 있는 한 제 인생이 제가 생각한 대로 될 것 같지가 않으니 말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그렇게 돈이 집착했던 아내, 정말 저를 사랑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몸매 망가진다며 애는 천천히 생각하고 싶어 했던 그 여자.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이혼으로 상처드렸고 저 또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생각이 많이 썩어버린 건 줄은 모르겠으나 정말 사랑으로서 하는 결혼, 요즘은 정말 힘드나 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